오늘 전기 기능사와 유사한 승강기 기능사 필기 전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좀 지루하지 않게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 별표 표시는 보시다시피 전기적 현상 및 원리와는 무관하며 암기하거나 문제를 풀어내는데 좀 편리한 방식을 적어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기 분야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정전기와 콘덴서에 대해서 전기의 본질, 정전기의 성질 및 특수현상, 콘덴서, 그 다음에 전기장과 전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1번부터 한 3번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의 본질. 아시다시피 전기는 전자의 흐름인데 그 전자가 바로 원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그렇죠. 원자에서는 전기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전기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발하고 다른 종류의 전기를 가진 것은 서로 흡인한다라고 자석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N과 S극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또는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전자 한 개의 전하, 전기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셔도 1.602 곱하기 10의 19승 이런 정도 알고 있으시면 처리하는 문제는 아마 두세 개 나올 때마다 풀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원자의 구성을 물어볼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크게는 원자핵과 전자, 그 다음에 원자핵은 아시나요? 그 양성자, 중성자가 같이 있다는 것도 지금 아셔야겠죠.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기해 보면 중성자 뉴트론, 전자 일렉트론,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원자의 구성이 올바른 것은 물어보네요. 원자의 구성. 아시다시피 원자의 구성에서 자유전자란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자유전자란 말이 들어있는 2번과 3번은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중성자, 양성자에서 전자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빼야 되며 4번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원자핵 안에 중성자, 양성자가 있음으로써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또 있네요. 자, 2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2번 문제. 한 개의 전기량은 몇 개의 전자 과부적으로 생긴 전하의 전기량인가? 이거 은근히 틀린 사람이 종종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것은, 쉬운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분자 분모 중에서 분자가 1이면 그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안에 몇 개 들어가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 나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나누기 1.602 10의 19승, 즉 1.602 곱하기 10의 19승분의 1 하게 되면은 0.624 10의 19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막 계산할 필요 없고요. 알다시피 해보셔요, 한번. 여기 지금 분수 형태가 빠져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PDF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1.6분의 1, 즉 1 나누기 1.6을 하면요. 다른 거 뒤에 있는 그 지수 따질 필요 없이 0.625 정도 나와요. 보기 중에서 0.625하고 비슷한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번은 또 정확한 데이터적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쉬운 거죠. 자, 3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한 개의 전자 질량은 얼마인가? 이것은 좀 아쉽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외웠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1.6으로 시작되는 것은 선택할 방법이 선택할 어떤 사람이 별로 적겠죠. 아시다시피 1번, 3번은 제외할 수가 있는데 2번, 4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수 그 10의 누성, 마이너스 누성이 지금 애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다시피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벼운 거 아시죠? 그러므로 2번이 일단 답이에요.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외워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19, 123. 좀 더 살을 붙이면 661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정도 하면은 이런 지수승을 공부했던 사람이면 1로 시작되면 119, 19, 2면은 27, 3이면 31 이 정도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쭉 확대하면은 결론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빠졌네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1.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굳이 헷갈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외워야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별이 들어간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과학적 원리와 별 관련 없고요.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시한 것 뿐이니까요. 자, 양해 바랍니다. 4번. 다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이너스 31이니까 전자는 상당히 엄청 가볍습니다. 그렇죠. 가장 무겁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 핵이 들어가야 되죠. 원자 핵에다가 뭐 전자 질량, 다른 것들은 다 빠져 있으니까요. 뭐 이것도 그렇죠. 이것만 봐도 해설이 없더라도 원자 핵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원자 핵에다가 전자 질량 더한 것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자유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전자, 그럼 구속되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인데, 보시다시피 기본에 내부에 있는 그 전자는 원자 핵에다가 주변에 전자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외곽 전자는 원자 핵의 그 구속력에 대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자라든가 온도라든가 어떤 변화가 들어오면 쉽게 이탈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탈되어져서 이탈된 것은 플러스 성격이 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빠져버리면 균형이 깨지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핵에 그만큼 양성자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유전자라는 것은 이제 이건 실리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구속되지 않고 움직이는 전자, 움직임이 자유스러운 전자를 자유전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보죠. 물질 내에서 가장 자유전자가 과잉되면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그렇죠?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음성질을 갖고 있음으로써 일단은 마이너스, 플러스 뭐 열합 관계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정기적 성질을 띠는 걸 보고 대전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 뭐 이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볼 수 있는데 승강기 기능사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 핵에 대해서 차례대로 안쪽부터 차례대로 K, L, M, N 이렇게 궤도 명칭이 있는데요. 그 궤도에 들어가는 전자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파울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갖고요. 2의 n 제곱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예를 들어서 실리콘은 14인데요. 따져보니까 2 곱하기 1의 제곱 2개, K궤도 2 곱하기 2의 제곱 8개, 그럼 10개죠. 이 전자가가 14니까 M궤도에는 최대 2 곱하기 3의 제곱 즉 16개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실리콘 원자가는 14이죠. 즉 전자의 수를 다 합해 보니까 14죠. 이게 바로 최외곽 전자가 되겠죠. 외곽 전자에 최외곽 전자에 4가 존재해서 4가 원자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바로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물질에서 자유전자가 과소하면 자유전자가 뭐 없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좌소하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빠져나가고 있는 자리가 전공과 전자, 즉 중성자와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양적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러므로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도체와 부도체. 자, 컨덕터라고 하고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은 금속, 흑연, 철, 구리 이런 것들이고요. 보통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기능사 수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의 순서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 되는 겁니다. 자,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며 고유저항이 낮아요. 도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커집니다.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이 아래에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아까 나와 있지만 요거 온도가 높아지면 같이 저항도 커집니다. 비례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한번 알아보고요. 저항의 특징을 잘못 서술한 것은 아까 여기서 해설에 나온 것처럼 L은 위에 있으니까 커지면 커지죠. 비례되는 거죠. 네, 이게 커지면 저항이 커진다는 거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얘가 뭐야? 얘가 커지면 저항은 줄어들고 작아지면 온도가 저항이 작아지면 커지니까 커지면 작아지고 저항이 작아지면 커지죠. 반비례죠. 얘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비례가 되는 거죠. 온도가 커지면 저항은 커집니다. 그러므로 온도에 비례한다. 커지고 이렇게 커지죠. 길이와 단면적에 비례한다. 아니죠. 길이와 단면적은 이제 분자 분모로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많이 다르죠. 4분이 잘못된 거죠. 면적이 클수록 줄어들고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고 길이는 길어지면 길을수록 저항이 커지고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8번. 도체의 도전성 순서를 잘 표현한 거죠. 도전성.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가 일종의 도전성인데 고유장의 작은 순서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럼 아까 이런 것들은 많이 시험에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래에 별표가 있는 것처럼 고유장 작은 순서는 이게 말이 착착 붙을 수 있죠. 은구리구말 해서 은구리금 알루미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작고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은구리구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를 도통할 수 있는데 뭐 이건 희소성이 좀 있는 거고요.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비싸고요. 또 특수한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잘 부식되고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구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도체로 사용되겠죠. 자, 부도체 난 컨덕터가 아니라 분리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신 것처럼 원자핵과 전자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아서 전자 흐름이 없어요. 이동이 없으므로 부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말 그대로 이제 셈이란 말이 반이란 말이니까 컨덕터의
아이솔레이터의 반, 세미, 그래서 도체, 부도체, 중간적 성질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외부 영향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규소, 실리콘, 게르마늄, 요즘 저마늄이라고 하는 거가 사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반도체 기본을 보게 되면 N 반도체는 네거티브라는 뜻으로서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요. 전자가 남아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라고 해서 플러스 형성을 띠고 있고 전자가 모자람으로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형태를 띠니까 P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 성질을 가지려면 순수하게 사족 하게 되면 사족끼리 만들어내면 진성 반도체로 해서 도전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불순물을 섞는 데 갖고 삼족 불순물을 섞으면 공유결합 4개씩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개 부족하게 됐죠. 전자 부족. 한 개 남으니까 오족, 한 개 남으니까 전자가 잉여되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불순물을 섞는 5족은 인비소 안티몬, 3족은 붕소 갈륨 인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외워야 된다면 상당히 영어식으로는 좀 어렵죠. 발음도 어렵고 그 다음에 3족 같은 경우는 좀 친근감 있게 발음이 쉽죠. 붕소 갈륨 인듐, 보론 갈륨 인듐. 그렇죠? 이건 뭐야? 포스포러스 아르제닉 안티몬이라고 발음하는 안티모니. 어렵죠? 그래서 한번 외우는 방식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 봤는데요. 앞에 자 따서 인비안, 좀 그러니까 인디안, 인비안, 인비소, 안티몬 뭐 이렇게 외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침 그 붕소, 갈륨, 인듐 두 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둘둘 3, 둘둘둘 3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외워도 되겠고요. 뭐 또 이렇게 유치하지만 붕대, 갈대, 인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합쳐지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3대족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좋은 방식으로 외우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전 그 기술적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1, 2, 3, 4, 5, 5죠. 1, 2, 3, 4, 5.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1, 2, 3, 4, 5 둘둘둘 해서 3조 이렇게 해서 연상시켜서 외워도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은 외우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잘하는 분 중에 하나죠. 자, 문제. 진성 반도체 사가의 실리콘에서 사족으로 만들어진 그 진성 반도체 에서 N형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무엇을 첨가해야 된다고요? 아까 했던 거죠. P형, N형 반도체니까 전자가 남아야 되죠. 전자가 남으려면은 4에다가 3족하면 모자라니까 안 되고 5족을 해야겠죠. 5족을 하기도 남으니까. 그래서 아까 외웠던 방식으로 1, 2, 3, 4, 5 인비소 안티몬 해보니까 인비소 안티몬 중에서 요거네요.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4족이고요. 아까 보셨죠? 갈대, 갈륨, 인듐, 붕소, 이 둘둘도 이건 3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0번. 사족 원소에 첨가하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되는 구성이 바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족에다 사족하면 이게 공유 결합이 너무 강해서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흐름을 갖기 힘들겠죠. 그러면 4족, 3족 혹은 4족, 5족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3족, 4족 P형과 N형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P는 모자라게 N형은 넘쳐나게 해야 되니까 4보다가 넘쳐나게 하려면 5족이 되겠죠. 그럼 5 뒤에 5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얘는 4에다 3만 모자라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4번이네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그리스 문자를 뭐 시험에서 그리스 문자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아이오타, 이오타, 카파, 람바, 미우. 마이크로라고 하는 표시. 그 다음에 뉴, 크시라고 읽나 봐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upsilon, 파이, 카이, 프사이,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늘상 쓰지 않다 보니까 전기 기호에서는 많이 씁니다. 자, 참고로 단위 성수는 참고로 알아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렇죠? 그 다음에 커질 때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네, 수치를 계산하다 보면 여러 승수 연산법을 많이 잘 하시면 계산기 없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보죠. 자, 문제 봅니다. 비슷한 문제 나왔죠. 1메가옴미터는 몇 옴센티미터인가 라고 했죠. 아시다시피 1미터는 100cm, 100cm는 그렇죠. 10의 제곱승으로 표시하면 10의 제곱이죠. 센티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제곱 1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밀리미터로 물어봤다면 10의 3승. 그렇죠. 이게 킬로미터로 물어봤다면 0.001 킬로미터, 즉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다음 중 속도에 관한 거. 다음 중 주기가 가장 느린 것과 빠른 것. 느린 것. 그렇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렇죠. 가장 느린 것 밀리. 빠른 것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거네요. 밀리세크 피코세크. 4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지만 알아주고 해야겠죠. 그래서 1초는 10의 마이너스 3 0.001 세크, 0.000001 세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보니까 전기 성질과 특수 현상, 정전기 형상을 물어보네요. 자, 저런체의 마찰에 의해 물체가 전기를 띠는 것. 뭐 이건 둘째 치고요. 물체가 전기를 띈다. 허리띠, 눈에 대는 띠, 몸에 나는 수두 바이러스가 나중에 이렇게 활성화되어서는 띠 모양의 물집, 대상포진인데 전부 다 대자가 띈다는 거예요. 그 띠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전된 물체, 대전체. 전하, 대전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보니까 담요 에모나이트 막대. 마찰할 때, 마찰을 막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많아서 그런가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얘는 뺏겨서 플러스 되겠죠. 양쪽에 어떤 균형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자를 잃은 쪽은, 담요는 전자를 잃은 쪽에 속하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담요가 플러스 됐으니까, 그렇죠.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 대전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담요에서 에보나이트 쪽으로 옮겼다.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전된 거죠. 자, 문제.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는 음극성질을 띠게 되죠. 근데 많거나 전자의 수가 많아지면 음전하로 대전되는 거고, 작아지는 것은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되겠죠. 그래서 양전기, 음전기 얘기하는 언급이 없음으로써 대전되겠죠. 방전 전기를 내보내는 거. 전기는 전기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거고, 전기를 갖고 있는 성질 전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수가 많아지면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로 대전. 맞죠?
전자수가 적어졌다, 적어진다, 전공이 많아진다, 플러스가 많아진다, 플러스 전기를 띠죠.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죠. 헷갈리신다고요? 이게 대가 띠를 띠다. 그렇죠? 대전. 그렇죠? 전기의 띠를 띠다. 많아진다, 플러스가 커졌다, 마이너스 전기로. 그렇죠? 적어진다, 마이너스가, 그럼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죠. 커진다, 플러스 전기로 크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헷갈리시면 외워도 되겠죠. 자, 정전유도. 대전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의 가까운 끝에는 중요한 겁니다. 가까운 끝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모이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대전하려는 것에 반대 전하가 생긴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대전체가 있어요. 딱 갖다 놓으니까 서로 그렇죠? 흡인력 때문에 반대가 됐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도체가 있을 때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여기다 어떤 도체를 대게 되면은 중화되거나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면이고 이게 공중이라면 공중은 주로 플러스 성질이고 마이너스는 지상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 대전하려는 물체에 가까이 하면 가까운 곳에는 끝에는 대전체와 같은 성질. 대전체 끝에는 가까운 끝에는 대전체와는 다른 성질. 전하. 반대쪽에는 같은 성질. 그렇죠? 이건 정전유도죠. 정전. 움직일 정자, 고열 정자의 전기전. 전기가 모여 있을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전하려는 물체에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는 정적 전기, 움직이지 않는 전기, 정전기, 정전 유도로 끝나고 동전기는 동적 전기, 움직이는 전기, 우리가 늘상 구리선으로 움직이는 전기, 동전기, 전기 이렇게 보통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15번. 보통 절연체를 마찰시키면 이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되는데 전기를 띠다 뛸 대자 끈 띠. 그렇죠? 그 뭐요? 대전이죠? 전기를 띠를 두르다 전기를 띠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혁대, 대, 허리띠, 안대, 눈에 대는 거, 대상, 끈, 띠 모양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는 끈, 띠를 띠다 이런 뜻입니다. 정정의 특정. Electric field. 다른 말로 전기장이라 하면 전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석성지면 자개인가 이런 식으로 전하에 의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데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원에 대해서 수직으로 수직에서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거 양전은 음전인데 그렇죠? 얘네들도 이걸 뭐 등전이면 같은 전압이 있는 띠가 있어요. 등전이 같을 등자 전이 전기 높음 위치. 그 같은 전기 위치를 모아둔 면이 등전이면인데 등전이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락날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은 극은 반발, 다른 극은 흡인, 같은 극은 반발, 그렇죠? 양쪽 도체를 갖다 대놓으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1대1로 된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양전에 대해서 도체를 탁 갖다 놓으니까, 그렇죠? 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교차한다고 90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봅시다. 자, 문제. 다음은 전기력선에 관한 설명이래요. 전기력선, 아까 보셨죠? 전기력선 다시 한번 볼까요? 전기력선, 이렇게.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력선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죠. 1번. 전기력선의 접선은 그 접선에서 전장의 방향, 즉, 전기장 방향을 나타낸다. 아까 보셨죠? 화살표가 다 붙어 있었죠? 맞죠? 전기력선은 보통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맞습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장의 세기. 이게 많으면 센 거고 적으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자 이게 5볼트돼요. 그죠? 5볼트인데 이게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죠. 여기서 수직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참고로 등전이면 전기장 내에 전위가 같은 점을 연결한 면 이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도상에서 높이를 말할 때 해발 고도 같은 곳에서 표시할 때 등고선이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높이가 같은 점을 찍어서 선을 그린 게 등고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전압의 위치를 조사한 다음 알아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면이 되는데 그게 바로 등전이면이 된다는 거죠. 같을 등자 전기적 위치, 같을 등자 높을 고자 선, 면, 그렇죠? 됐죠? 이게 등고선이고 이게 등전이면이죠. 이게 그라데이션 돼 있죠? 이게 하나의 그라데이션이 등전임이 되겠죠. 몇 볼트, 이게 까만 게 아마 몇 볼트예요. 자세하게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등전이면 그렇죠. 같은 전압으로 같은 전압의 위치를 모아둔 면이 등전이면이니까 거기에 직각으로 들어온다. 교차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직각으로 된다는 거지. 자, 18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교차 관계는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으로 맞습니다.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으로 갑니다. 전기력선 접선 방향이 전장의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 이렇게 붙어있는 방향이 뭐예요? 저기 전기력선이 이렇게 향하구나 이걸 말하는 거죠. 전기력선은 도중에 만나거나 교차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단절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전기력선 등전이면과 교차한다. 90도로 교차하는 거예요. 90도로 교차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양에서 음으로 전장의 방향을 나타내며 끊어지지 않으며 등전이면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들락날락한다. 입출입한다. 자, 그렇다면은 전기장의 특징. 지금 읽은 것이 지금 나중에 지금 정리 차원의 뒤에 나온 거예요. 전기력선은 정전에서 플러스에서 출발하여 부조나 마이너스에서 멈추거나 무한원까지 퍼진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력선의 임의 한 점에서 접선 방향은 그 접점의 방향이죠. 전기력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전기력선 밀도, 즉 많이 있으면 센 거고 적게 있으면 적은 거죠. 세게 약한 거죠. 전기력선 서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고 연속적이다. 전하가 없는 곳, 즉 전하가 없어져 그냥 무한히 간다 이런 뜻이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건 당연히 보통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런 식으로 바람도 서고 동조형,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이런 식으로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쪽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전기력선은 같은 전압을 모아두면 등전이면과 90도로 들어온다. 맞죠? 문제. 다음은 전기력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죠? 서로 이렇게 있는데 서로 전기력선은 도체의 편의 수직이다. 도체의 편의 수직이다. 일단은 봅시다. 전기력선 밀도는 전장의 맞죠?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끌어당긴다. 같은 전기력선 반발하는 거죠. 도체의 편의 수직이다. 등전이면이 거기라면 수직이 되는 거죠. 맞죠? 똑 나왔죠? 양음, 전자방향, 끊어지지 않음, 등전이면과 직각으로 교차, 같은 극끼리 반발, 끌어당기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다음은 전기력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력과 같고 맞죠? 전기력 밀도는 자기네 극과 같다. 맞죠?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 없어요. 이게 항상 오차가 있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도체 내부는 없죠. 표면에 있습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수렴하다. 맞죠? 전기력선은 양전에서 음전은 맞죠? 양전에서 플러스 맞죠? 양음, 전장방향, 끊어지지 않음, 등전이면과 직각으로 교차, 같은 극끼리 반발, 다른 극으로 흡인, 도체 내부는 전혀 없어요. 전기도 그러니까
구리선에서 전기를 흐르면 표면으로 흐르는 거예요. 컨덴서. 기초상을 봅시다. 컨덴스, 압축하다, 응축하다. 캐퍼시터, 전기가 저장되는 것. 컨덴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소자, 부품, 전원 충전, 망정 이런 말이 있겠네요. 자, 극성 있는 거 유극성, 전위 컨덴서, 영어로는 일렉트롤리틱. 탄탈륨, 요즘은 탄탈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무극성, 세라믹 컨덴서, 마일러 이런 것도 대표적인 무극성입니다. 어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페럿이 너무 커서 그렇죠? 마이크로 페럿이 많이 쓰이는데요.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의 양은 전하량 쿨롱이라고 발음합니다. 쿨롱.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표기가 있는데 이 표기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수치를 표현할 수 없는 것에 간단한 곳에는 이런 식으로 수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104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04 그렇죠? 10 앞에 있는 10은 10내로고요. 이건 0의 개수입니다. 10의 4승해서 결론은 10에다가 하나, 둘, 셋, 4개죠. 1, 10, 100, 1000만, 10만 피코페럿. 그렇죠? 이것이 0이 앞으로 3칸 가면 100나노페럿. 다시 여기서 3칸 가면 0.1 마이크로페럿. 또 한 번, 또 3번 가면은 0. 여기 있었죠? 하나, 둘, 셋이면 0.001페럿.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다른 것도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수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컨덴서 구조. 컨덴서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는 면적이 넓게 해야 된다. 넓어야 된다. 그래서 넓게 하려고 일부러 적층 이렇게 쌓아서 그 다음에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고 여러 개를 병렬하면 큰 용량을 만든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멀면 안 돼요. 가까워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면적과 비례하고 거리와 멀면 안 되죠. 적죠. 가까우니까 많아지니까 반비례하겠죠. 자, 그 다음 유전체. 분극이 잘 되는 물질. 왜 분극이 돼야 돼요? 전기를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딱 극이 나눠질 때 전기가 흘러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충방전 통해서 쓰게 되는데 유전체입니다. 분극이 잘 되는 물질, 분극, 마이너스 때와 플러스 때로 나눠지는 거. 도체, 뜻으로 찾아보면 안 되는데 전류가 잘 흐름으로 분극이 되지 않아요. 그래, 분극이 돼야지 충전했다 방전했다는데 분극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전류가 잘 흐를 뿐이다 이런 얘기죠. 분극이 되긴 되는데 거의 사용하지 못할 만큼 흐르다 보니까 전기가 아예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기 흐르지 못하죠. 전기가 너무 잘 흘러서 안 되죠. 얘는 전기가 분극이 되어서 충방전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알면 뭐 상식이 많아지겠죠. 자, 21번.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무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무시한다. 바로 연체를 유전체. 유전체. 나왔죠. 다시 한번. 분극 현상, 플러스 도체와 마이너스 도체로 나눠지는 현상. 도체, 전류가 잘 흘러서 분극이 안 돼요.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분극이 잘 돼서 잘 나타나는 물질 또는 물체. 분극 현상이 있긴 있지만 흐르지 너무 적게 흐르니까 못하는 거지. 반도체, 그렇죠? 이것은 불순물을 섞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물어본 것은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컨덴서 원리 두 번째. 유전체.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전기를 가하면 분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전화를 충전할 수 있고 그렇듯이죠. 다시 볼게요. 컨덴서 전압을 가하면 전자는 플러스로, 양성자는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양성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매우 강한 전압이 아니면 그렇죠? 적절한 전압이면 양극에 늘어서게 되는데 이것을 분극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극이 진행 중일 때 전류가 쫙 흐른다는 거예요. 부도체 분극이 적어서 안 되고요. 유전체 분극이 잘 되는 거죠. 컨덴서 다른 말로 캐퍼시턴스. 그렇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축전지라고 합니다. 단위는 페럿, 아까 한번 나왔었죠?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말할 때는 항상 유전율 곱하기 면적 나누기 두 도체의 거리. 맞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거는 비율이니까 빼고요. 면적이 커지면 많이 하겠죠? 두 도체가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뭐야? 그렇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하는 거죠. 멀면 멀수록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전 용량은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 중 비유전율의 가장 큰 것은 이건요, 시험에 보통 한두 번 나오는 거야. 아니,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산화 티탄 자격 특이해요. 보시다시피 비유전율이 저런 종류는 1점 뭐 얼마, 염화변을 5 뭐 얼마, 9 음모인데 얘는 벌써 그렇죠? 10배 정도 커졌죠? 60에서 100 정도니까 다른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티탄, 산화 티탄 자기.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여기 보시죠? 비유전율. 공기 중에서는 대략 1, 진공 중에서는 1, 진공 중에서 했으니까 1. 다른 것들은 그냥 멋으로 써놨네요. 24번.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은 정전 용량을 나타냈다.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정전 용량의 단위를 잘못 나타낸 것은 이거 같아요. 네, 보통 이런 건 안 쓰거든요. 그죠? 밀리는 3이고 맞죠? 마이크로는 6이고 피코는 10이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2번에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정전 용량의 단위를 잘못 나타낸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잘못. 맞았습니다. 25번. 콘덴서 용량 0.001 빼놓고 같은 것은 그렇죠? 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아시죠? 자, 그래서 방법 1은 0.01에서 뭐요? 마이크로로 바뀌는 것은 10의 6승을 곱해야 되니까 0.001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러면 1000 마이크로퍼렛. 즉 답은 일단은 1000 마이크로퍼렛이 되겠죠. 뭐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어떤 소점 이동 방식으로 써도 되겠죠. 자, 여기서 6개를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3개 공백을 만들어 놓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점 옮깁니다.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소점 맨 끝에 가겠죠. 그럼 이거 지워버리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00 이동했으니까 마이크로. 그래서 최종 결과 1000 마이크로페럿.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도 되겠네요. 자, 컨덴서 종류 전에 극성이 있는 걸 보러요. 저 극성이 있는 전해 컨덴서 대표적인데 일렉트롤리틱 캐파시터 내부에 전해액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탄탈 컨덴서는 탄탈륨 캐파시터, 탄탈륨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자, 일단 무극성 대표적인 세라믹과 마일로인데요. 세라믹 캐파시터, 무극성 캐파시터, 이게 산화 티탄을 쓴다 그랬죠. 비전율이 60에서 한 100 정도 되는데, 그렇죠. 마일로는요, 이거는 아마 얇은 폴리에스테르라고 있대요. 걔를 금속에 넣어서 감아서 넣은 거래요. 저가이며 정밀도는 5%, 1% 정도. 마일로. 자, 특수 컨덴서를 볼까요? 특수. 엄청 특수한 건 아닌데, 자, 바리콘.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거 어려우면 안 되죠. variable condenser. 즉, 바리콘 해서 바리콘이 되는 거죠. 정전 용량을 바꿀 수 있는 컨덴서, variable, 가변적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트리머 돌린다, 뭐 이런 말로 보시면 되는데, 트리머 컨덴서의 약자예요. 트리머 컨덴서, 본래는 트리머 컨덴서라고 하는데, 돌린다 했으니까 조정 가능. 조정했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 돌아가면 안 되니까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뭐 어떤, 실리콘 같은 걸로.
가변 콘덴서에 붙어서 정전 용량을 세밀하게 조정할 때 쓰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 비유전율이 큰 산화 티탄 등을 유전체로 벌써 여기 나오면요. 벌써 세라믹을 알면 돼요. 세라믹 하면 가장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 종류는 이겁니다. 자, 산화 티탄 또 나왔죠. 용량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variable condenser, varicon이 되겠죠. 다른 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varicon, 그렇죠. 다른 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아, 참고로 여기는 마일러 컨덴서는 미국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컨덴서 상품명으로 마일러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요즘 일반 명상화되어서 그냥 마일러 컨덴서라는 어떤 게 생겼다고 합니다. 컨덴서의 연결 방법과 용량 계산. 정전 용량. 자,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 자, 구도체는요, 여기 Q가 빠졌네요. Q는 CV. 그죠? Q가 빠졌네요. Q는 CV.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일정한 비례 상수예요. Q는 CV. 컨덴서 관련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Q는 CV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보죠. 5마이크로 컨덴서에 1000V의 직류 전압을 가할 때 축적되는 전하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아시다시피 계산 문제는 어떤 공식이 적합한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를 찾아봐야 돼요. 보니까 전하 컨덴서 5마이크로, 이거는 3이 잘못됐네요. 5마이크로에서 1000V 나왔네요. 축적된 전하는 얼마? 그러면 Q가 나오죠? C자 나오죠? V자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제 애워둔 것 또는 애울 수 있는 것은 뭐 인터넷상에는 콱 씹어, 뭐 다른 말로 콘덴서니까 콘 씹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QCV, 즉 여기 또 빠졌어요. Q는 CV인데, 그렇죠? 여기 또 빠졌어요. Q는 CV. 그럼 뭐요? 바로 C와 V를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5에, 자, 이제 여기부터 지수를 보세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계산기 없이도. 5 마이크로 그랬죠. 이게 여기 잘못되다 그랬어요. 5 마이크로 배웠으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크로니까 6승. 그렇죠? 그 다음에 1000볼트니까 10에 1 곱하기 10에 3승이죠? 이게 많았습니다, 이게. 이게 안 보이네요. 이게 PDF가 잘못 변환이 되었나 봐요. 자, 확대가 가능한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변화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죠? 가수 부분을 5 곱하기 1, 이거 5 곱하기 1 하면 되죠. 자, 밑이 그죠? 10이 몇 승이니까 이걸 뭐야? 같이 묶을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했기 때문에 더하면 되는 거니까 10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 그러면 이게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에 3, 5 곱하기 10에 3. 없네요. 요건데, 그렇죠? 답이 요겁니다. 5 곱하기 10에 3, 요겁니다. 3. 틀렸네요. 5 곱하기 10에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같으니까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하시면 계산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콘덴서 1000V 점을 가했더니 5에 곱하기 10에 3의 전하가 축적되어서 이 콘덴서 용량은 얼마인지. 자, 마찬가지로 아까 그 문제에 어떤 물어본 걸 다르게 했을 뿐이니까 개념을 아시라고 또 실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자를 찾아볼게요. 1000V 맞죠? 5 곱하기 10에 3 마이너스 3승의 전하 축적 여기 있죠? 그럼 콘덴서 용량 얼마냐? Q, C, V, V, C, Q, 콱 씹어, Q 15, 콘 15, 콱 씹어, Q 15, Q 15.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덴서 용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Q를 물어본 게 아니고 C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C는 봤어요. C는 V, Q분의 V. 자, Q가 1 곱하기 10에 3승, 이거 3. 요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1분의 5, 10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되는 거죠. 그럼 5 곱하기 12 마이너스 6, 0.00005, 0.000005, 맞죠? 100ml, 10ml, 1ml, 100마이크로, 10마이크로, 1마이크로, 5마이크로페럿, 5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번. 아까 그 문제를 다시 이번에는 전압을 물어봤어요. 어떤 콘덴서용 5마이크로페럿인데, 그렇죠? 5 곱하기 10의 삼성의 전압가 축적되었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가했나? 몇 볼트, 몇 볼트,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5마이크로페럿. 이거 물어봤죠? 역시 콘 15, 콱 15, 큐 15, 큐 15. 그래서 V는 secur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5마이크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가수를 빼고 5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6은 뭐야? 1 여기 1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플러스 6, 즉 1 곱하기 10의 3승, 즉 1000볼트가 되는 거죠. 1000볼트 되는 거죠. 맞죠? 30 보니까 자, 구도체의 정전 용량을 물어보네요. 구도체 정전 용량. 9로 되어 있는 거. 예, 이거는 이제 그 승강기 기능사 전기 부분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해둡시다. 구도체의 표면 9가 이렇게 쓰면 표면 전위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V는 4파이 엡실론 0 A분의 Q. 그래서 Q는 전기량. 진공 중의 유전율. 이거는 안 썼고요. 이거는 9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평형판 도체, 즉 두 개의 평형판, 즉 콘덴서인데 평형한 두 도체를 했을 때 여기는 정전 용량을 물어본 거죠. 여기 분모 빠졌네요. 이게 거리, 면적, 이제 유전율인가요? 될 거예요. 평형판 정근의 정전 용량 C는 여기 또 C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전 용량, 진공 중의 유전율, 면적 제곱미터, 거리 미터.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렇다면, 자, 컨덴서의 병렬 접속. 자, 컨덴서의 병렬 접속은 직렬 저항처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직렬 저항처럼 두 개 있으면, 직렬, 나란히 있다는 거죠. R1, 2,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컨덴서는 병렬일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헷갈리시면, 안 헷갈리면 되고요. 헷갈리셨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시 R병. 즉시 R병 즉시. 그죠? C는 직렬로 했을 때 R은 병렬이 같다. 이것만 하나만 헷갈리지 않으면 쉬울 수 있지 않나. 알고 있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병렬입니다. 서로 다른 용량이죠? 그냥 다 하면 돼요. 쭉쭉 다 하면 돼요. 근데 똑같다. 그러면은 개수, 요 용량의 같은 용량을 했으니까 같은 용량을 쓰고 N개를 쓰면 돼요. 됐죠? 자, 즉시 R병. 즉, C는 콘덴서는 직렬인데, 병렬로는 저항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반대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걸 연장해서 헷갈리시면, 안 헷갈리면 괜찮고요. 헷갈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1, 3, 6 마이크로페럿 컨덴서 병렬로 중요해요. 병렬이면 저항의 병렬과 다른 거죠. 저항의 직렬과 같은 거니까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 3, 6, 4, 10이겠죠. 10 마이크로. 다음 되는 거야. 1, 3, 6, 10. 그렇죠. 그렇죠. 그림에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이거는 병렬이니까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요? 그렇죠. 이건 또 계산해야겠죠. 바로 더하면 EC죠. 그래서 EC 내니까 뭐야? 직렬이죠. 자, 직렬은
컨덴서의 직렬은 컨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요 부분은 C 플러스 C는 EC죠. 그 다음에 여기 EC니까 얘네들이 해봐. EC분의 1, EC분의 1분의 1. 그래서 EC분의, 그죠? 이게 20분의 2니까. 그래서 뒤집으면 2분의 2C. 즉, C가 되죠. C가 되죠. 그래서 C가 되죠. 그래서 컨덴서의 직렬 접촉은 병렬 저항처럼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는 합분의 곱, 저항도 그래요. 저항이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 얘도 컨덴서 직렬이니까 합분의 곱 해서 좀 다를 경우 됐죠. 같을 때는 n개분의 두 개니까 n개분의 용량값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세 개가 다를 때는, 같을 때는 역시 3분의 3개니까 3분의 용량값. 그렇죠. 근데 서로 다를 때는 어떠냐? 꼬리 물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위에가는 차례대로 1, 2, 3 하면 돼요. 자, 그렇죠. 병렬 저항도 이렇게 구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럼 넘겨보니까, 자, 2 마이크로파라드의 컨덴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얼마냐, 이런 거네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서로 다르더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꼬리 물기. 1, 2, 3, 1, 2, 3. 그러니까, 1, 2, 2잖아요. 1, 2, 2, 2, 1, 1, 2 곱하면 8분의 4, 2분의 1. 이것은 0.5니까 전자 요거. 꼬리 물기. 예. 병렬의 저항이나 컨덴서의 직렬은 세 개의 꼬리 물기. 그래서 1, 2, 2, 3, 3, 1분의 1, 2, 3 곱하기.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정전 용량을 컨덴서 4개로 합선 정전 용량을 구할 때 직렬과 병렬의 합선 정전 용량으로 맡겨진 것은, 아까 말했죠? 직렬과 병렬로 구분해서 직렬, 병렬이니까 직렬은 같다고 했으니까 직렬은 개수분의 용량. 개수분의 용량 이 안에는 틀리죠? 개수분의 용량, 직렬은 개수분의 용량, (4분의 C인데)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4분의 C예요. 그죠? 여기 4분의 C예요. 4분의 C인데 여기 4C 맞는, 여기 4분의 C 맞습니다. 이게 잘못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단순히 합을 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병렬 합성 C는 단순 더하기, 직렬 합성 R은 그냥 더하기. 두 개일 경우 합분의 곱은 병렬 합성 R 크기, 직렬 합성 C 용량. 그렇죠? 급하게 말하다 틀렸네요. 합분의 곱, 이게 플러스. 합분의 곱, 이게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틀렸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답은 여기가, 개수분의 C니까 4분의 C. 이게 맞는 겁니다. 병렬은 그냥 4개 똑같은 값이니까 4 곱하기 용량 값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날에 여기까지, 내용상으로 컨덴서 용량의 정전 용량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